6천만원어치 홍삼 구미를 전부 버렸습니다. 그냥 팔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첫 창업 아이템은 홍삼 구미였다. 처음 홍삼 구미를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조사와의 첫 미팅이 기억난다. 원하시는 구미는 만들 수 있습니다. MOQ는 81만 개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다. 81만 개라는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크게 울려 퍼졌고 상상도 안 되는 숫자였다. 그리곤 생각했다. 이게 말이 돼? 홍삼 구미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물량을 소화하라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놀라지 않은 척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걱정이 떠올랐다. 이거 다 못 팔면 그대로 망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쩐지 다른 업체들이 이런 상품을 잘 만들지 않는 이유들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이틀 고민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만, 이 정도 물량을 내가 수화만 할 수 있다면 남들은 어려워하는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작은 업체들은 쉽게 뛰어들지도 못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MOQ가 높다는 건 즉 그만큼 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이 높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일 가능성이 컸고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장이 커진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먼저 시장을 잡는다면 국내 최초 홍삼구미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인삼 농사를 같이 하고 있고 홍삼을 직접 가공하는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삼 원료와 원물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작은 기업이나 대기업이 홍삼구미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우위에서 경쟁할 수 있고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고 스스로를 다잡고 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창업 아이템인 홍삼구미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진심으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젤리를 만드는데 흔하게 사용되는 설탕, 과당, 물엿과 같은 첨가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건강한 제품인데 건강한 원료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을 하면서도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미젤리라고 하면 대부분 맛있고 쫀득한 이미지만을 떠올리겠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재료가 바로 설탕, 과당, 물엿이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넣고 싶지 않았다. 이것을 주면서 건강하길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됐기 때문이다. 첫 제조사 미팅을 하며 저는 설탕이나 과당 그리고 물엿 없이 구미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홍삼을 활용하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의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졌다.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담당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구미를 만들려면 물엿이나 설탕, 과당 중에서는 한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미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순간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위축되기도 했다. 또 그냥 일반적인 구미를 만들어야 하나 하는 마음속에 흔들림이 생기면서도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설탕이나 과당을 넣어 만든다면 고객들에게 당당히 판매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상품을 만드는 거는 장기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용기를 내서 제조사에게 말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렵겠지만 한 번만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설탕이나 물엿, 과당 없이 구미를 만들 수 있다면 제조사 입장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제품이 될 겁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그런 말과 동시에 나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기 시작했다. 정말 다행히도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첫 샘플 구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어렵게 나온 첫 샘플인 만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시생산으로 나온 제품을 한 입 먹는 순간 또 한 번 멘붕이 찾아왔다. 쓴맛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이 맛으로는 아이들이나 수험생들이 계속 먹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입맛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시식을 해보았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구미를 먹자마자 이거 쌉싸름하니 어른들도 먹기 좋은 맛인데? 라는 한마디에 이 제품은 무조건 맛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고자 했던 제품은 학생들을 위한 제품이었는데 어른들 입맛에 맞는 쌉싸름한 홍삼구미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우리는 5번의 샘플의 수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최종 생산한 맛을 확정지었다.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 제조사에서 서류를 받게 되었는데 그 서류를 읽는 순간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로 물엿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분명 설탕과 과당, 물엿은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원재료 표기에 물엿이 적혀있는 것이었다. 확인할수록 혼란스러웠고 설마 담당자분이 실수했겠지 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했다.
그렇게 바로 확인을 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확인을 해본다는 이후의 연락에 물엿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엿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동안 테스트한 모든 샘플에 적용되었다는 뜻이었다. 이처럼 4개월 동안의 샘플 테스트와 맛을 잡기 위한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걸 다시 시작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진행해야 하나? 하는 스스로와 싸우는 시간이 길어졌다. 결국 나는 제조사를 다시 직접 찾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제조할 것을 요청했다. 제조사에서도 문제를 확인하며 다시 수정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러버렸다. 그렇게 8번이나 더 샘플 맛을 수정한 끝에 총 12번의 맛 테스트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보내며 최종적으로 홍삼 구미의 맛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 그렇게 최종 배합비를 확정 지은 후 본 생산을 하기 전 안정적으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생산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제품과 다르게 구미는 시생산을 하는 양도 정말 어마어마했다. 약 10만 개 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생산에 돌입했을 때 드디어 그동안의 결실이 맺어지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정말 컸다. 하지만 시생산을 한 상품을 받아보자마자 기대감은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10번도 넘게 맛 테스트를 하고 확정지은 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잘못 나왔기 때문이다. 그 맛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테스트한 맛에 비해서 너무 쓰게 나왔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또한 시생산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시생산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시생산까지 테스트한 구미 맛으로 본 생산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을 게 확실했기 때문에 출시일이 늦춰지더라도 다시 맛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6천만 원어치 시생산한 제품을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냥 팔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타협하는 선택은 하고 싶지 않았다. 나도 만족하지 못한 제품을 고객들은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배합비를 다시 조정해서 쓴맛을 낮추기로 했다. 그 이후 몇 번의 샘플 작업 끝에 드디어 최종 본생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12개월이라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최종 제품이 완성됐다.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6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움직였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로 인해서 생각했던 것과 2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 그리고 유혹들로 인해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할까 하는 생각들도 정말 많았지만 건강한 홍삼구미를 만들어보자 하는 초심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첫 출시된 제품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첫 시작은 수험생을 위한 홍삼구미였지만 제품을 출시한 이후 3개월 뒤에 오프라인 전시회를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고객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어린이 고객들이었다. 홍삼이 들어갔지만 쓰지 않고 달달한 젤리 타입이었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도 젤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젤리를 좋아하고 어머니들은 건강한 제품을 먹이고 싶어 했는데 그런 니즈들이 명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이후에 우리는 수험생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타깃으로 고객을 변경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정신없이 우리는 상세 페이지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그리고 스티커와 디자인을 개발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상품으로 점점 바꾸어가기 시작했다. 그 이후 감사하게도 우리는 처음 생산했던 81만 구미는 출시한 지 11개월 만에 모두 완판하게 되었고 현재는 아이들이 더 잘 먹고 좋아할 수 있도록 맛과 패키지를 개선했다. 바로 이렇게 말이다. 그때의 순간 우리가 포기하거나 쉽게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랑받는 홍삼구미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었다. 우리가 만일 맛 테스트를 하면서 비용이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쓴맛이 나는 홍삼구미로 쉽게 타협하고 시장에 출시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고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성공이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말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 진짜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때 한 번 더 하면 결국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딱 한 번만 더 나아가 보길 바란다. 그럼 여러분의 성장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며 앞으로 강선비가 성장해가는 과정도 진심으로 응원해주면 좋겠다. 강선비가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앞으로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자.